김건희 쪽에 이우환 선생 그림을 준 사람이 김상민 전 검사였어요. 김상민 전 검사는 검사 시절에 공천 받는다고 막 문자를 돌리다가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그렇더니 국정원 특보 자리에 갑니다. 국정원 특보 자리에 가서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이죠. 정치인을 테러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을 테러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테러했는데 그게 정치 테러가 아니라고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 사건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꼭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죠? 네, 파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천준호 의원하고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파려고 합니다. 자, 저희들도 천준호 의원 보고 싶어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천 의원님 보고 싶었다고 사진 올렸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그런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니잖아. 네. 보고 싶네요. 이거 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기 이 대표 아니지. 이 지사도 아니고 대통령이 천준호 의원을 각별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고 싶네요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네. 자, 칭찬은 조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자, 이재명 정치 테러입니다. 그렇죠? 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정치 테러, 그런데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 국정원의 그 배우다 천준호가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 테러 방지법에 보면 네. 테러는 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 추가로 뭐 지방자치단체 또 외국 기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 엄밀하게 이것은 야당 제1야당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이고 예.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사람을 시해해서 예. 목숨을 빼앗아서 총선과 대선에 출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명백한 테러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봐도. 예. 근데 이제 이걸 국정원이 사실은 국정원 내부 매뉴얼 상으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그것이 테러인지 아닌지를 규정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하면 테러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해야 그에 대한 대응을 세우죠. 예.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어요. 예. 근데 이게 테러인지 그냥 우발적인 일반적인 사고인지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예. 1심, 2심, 그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다음에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건이 나자마자 이거는 예. 정치 테러다 이렇게 규정해 그 테러 줘야죠. 대응 매뉴얼에도 테러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예. 국정원이 주도해서 테러 예.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만큼은 국정원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나서긴 했어. 네, 나서긴 했는데 네. 경찰이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빠져 그러니까 알아서 빠져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부른지 개입을 안 했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고 예.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테러에 대한 지정은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테러 사건이라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가 된 일이고 또다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인데 네. 그때까지 그러면 이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방치해 왔고. 그러면 안 되죠.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기 국정원에서 저런 문건을 만들었는데 커터칼에 의한 살인 미수행위. 커터칼 아닙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네. 직접 칼도 갈아 보셨잖아요. 갈아봤는데 이게 네. 한 몇 달은 갈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거의 1년은 갈아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칼이고. 예, 칼 좀 그거를- 보여주세요. 칼 좀. 네. 칼이 그렇죠. 저거는 커터칼이 아니죠. 저게 어떻게 이게 사람을 네. 정말 뭐라고 해치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커터칼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예. 국정원에서 이제 자, 표현을 하면서 예. 사실은 이게 별 사건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발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 테러인데 그때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을 죽이려 하는 테러 사건이었는데 근데 자꾸 뭐 잠깐 스쳤어요. 나무젓가락이에요. 쇼예요. 자, 뭐 부산대학병원을 무시했어요. 그런 얘기만 나와서 제가 그 김진성이 얼마나 이 테러를 모의했고 이 얼마나 그
준비했는지 그 현장을 쫓아가 봤는데 잠시 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에 제가 김진성의 살해 훈련 현장 갑니다. 저게 부동산 옆에 있는 나무예요. 나무에다가 목도리를 감아놓고 거기를 칼로 찌릅니다. 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칼을 가지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한쪽이. 이 커터칼 아니죠? 커터칼 아닙니다. 네. 네. 베는 칼인데 이렇게 날카로워? 양쪽을 여기를 날카롭게 갈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거를 가져온 거는 김진성이 저런 식으로 똑같이 갈았다고 해서 기자님이 이제 와서 한번 갈아본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일반인이 갈았거든요. 이런 수사 발표에 의하면 이 부싯돌이나 칼 가는 기계로 갈았다고 하는데 아마 몇 달 걸렸을 거예요. 네. 몇 달 걸려서 이렇게 계속해서 갈았던 거예요. 몇 달이라서. 근데 저 칼을 예. 커터칼이라고 하는 보고서로 작성한 시점이 놀랍게도 2025년 4월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저 어떻게 저거를 커터칼로 비유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뭐 그렇게 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1년이 지난 시점 재판도 예. 다 끝난 시점에 또다시 저것을 커터칼로 비유해서 보고를 하면서 테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이제 펼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고 예. 이 논리의 주장이나 전개 자체도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걸 그렇게 작성했냐 내용을 봤더니 네.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김상민. 김상민 아닙니까? 예. 김상민이 정말로 대범하게 수억 원대 그림을 예를 들면 갖고 이용해서 매감 매직을 시도하고 예. 공천을 시도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전후 관계에 대한 의심의 해명이 좀 되는 거죠. 김상민 보고서니까 김건희가 시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김상민이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위해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폄하하는 보고서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네, 그렇습니다. 높습니다. 저 조태용 원장이 시킨 거 아닐까요? 얘기하는데 원장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초기 단계부터 국정원이 사실은 정상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테러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테러로 지정하고 이와 같은 정치 테러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대책들을 마련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테러가 지정이 됐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가 강화됩니다. 예. 사실 저희가 테러 이후에 경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네, 걱정을 했거든요. 또 다시 걱정했죠. 이제 국민들도 이런 걱정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테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경찰에 저희가 수차례 테러를 예를 들면서 경호를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다 거부합니다. 예. 아니 뭐 야당 대표라고 해서 특별히 특혜를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특혜라니요. 여당 대표랑 똑같이 해줄 수는 있지만 여당 네. 대표가 원하지 않으면 네. 야당 대표만을 위해서는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저의 경호 요청을 제가 당시 비서실장이었는데 네. 수차례 요구할 때마다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수차례 요구도 하고 네. 그 요구를 했던 겁니다. 빨리 테러 지정을 해달라 이 사건에서. 이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네. 그때마다 답변했던 게 대법 확정 판결까지 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하겠다. 몇 년을 기다리라고요? 황당한 얘기를 이제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때 바로 조기에 테러 지정이 됐으면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게 됩니다. 예. 필요하면 포상도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예. 만약에 이거 테러 지정이 됐으면 김진성 그 테러와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제보할 수 있는 신변 길을. 보호가 예. 일단 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국정원이나 그 당국에서는 또는 이 배후에서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을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천준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쓰러졌을 때 지혈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끝까지 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부터 이상했어요. 바로 경찰이 물청소를 했지 정말 않습니까? 세계 경찰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네. 아니 사건 현장은 보존하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닦고 물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고 지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앰뷸런스가 왔고 예. 후송을 시작하고 불과 15분 만에 물청소가 완료됐습니다. 15분 만에요? 네. 그 물청소를 하는데 물병도 동원이 됐지만 장비가 없어서 인근의 펜션에 가서
걸레하고 뭐 양동 이런 걸 같이 또 빌려왔다고 이렇게. 빌려와서까지 네. 빨리 지금 그 현장을 없애라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빌리러 간 시간 또 가져온 시간 합치면 최소한 10분은 걸렸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현장을 떠난 지 5분 만에 예. 이 현장에 물청소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신속하게 내린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 현장에 대한 보존 여부를 보려면 주변 상황도 살피고 예. 증거 수집 여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주변을 이렇게 저기 뭐라고 해요? 그럼요. 폴리스 네. 라인을 치고 그리고 증거물들 주변에 있었던 거 피 묻은 자국들 뭐 옷들 그런 걸 모아놔 놓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물청소를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체 그런 것에 대한 사실 확인 또 증거 수집 그리고 현장에 어떤 것이 됐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짧은 시간 안에 물청소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죠. 그건 자, 현장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어느 강큰 경찰이 제1예장 대표가 몰에 칼을 맞아가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 현장 물청소를 결정합니까? 이거 수사해야죠. 경찰의 테러 현장을 물청소로 없앴습니다. 이거 수사해야죠. 그래서 공수처한테 수사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현장 그 경찰서장이 예. 그 부산 강서 경찰 예. 서장이신데 이제 그분하고 우철문이라고 부산 경찰청장. 예. 우철문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부산 그 시경 상황실에서 현장을 모니터로 보고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현장 지휘를 아마 직접 한 것으로 이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예를 들면 직권남용을 했다, 네.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합니다. 자, 공수처에서 수사했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한참을 이 사건을 이제 묻어두고 있다가 예. 몇 달이 지난 한 6개월이 지난 시점 7월 달이 돼서야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를 자, 6월 달 천준 의원이 공수처 니네들 똑바로 수사해라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네. 그랬더니요. 그때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결론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게 답답해서 그 공수처에다 자료 요구를 하라라고 이제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더니 네. 뭐 수사 보안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예.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불기소했는지 그 불기소 이유서라도 우리한테 제공을 해라. 예. 이렇게 얘기해서 최근에 간신히 그 불기소 이유서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불기소 이유서의 세부 내용을 보니까 예. 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고 다음 장입니다. 네,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저게 확인해 보니까 더욱 황당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 저 부분이 이제 불기소 처분의 근거라고 해서 그 공수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첫 번째로 특별한 의도 없이 땡땡땡은 경찰 공무원의 이름입니다. 예. 부하 경찰 공무원들에게 혈흔에 대한 물청소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별한 의도가 네. 없다고요? 예,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지 없으면- 있는지를 뭘로 증명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예. 주관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근거 없는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공수처 검사가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예.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불기소 이유 두 번째입니다. 예. 피습 현장의 사진과 영상이 충분히 확보되었던 점 이렇게 불기소 이유를 밝힙니다. 사진 영상이 있다고 증거를 없앱니까? 네, 물론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도 그걸 없애면 안 되죠. 네, 그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앰뷸런스로 후송된 이후에 15분 만에 물청소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청소 도구를 가지러 인근 펜션으로 경찰차가 갑니다. 예. 왔다 갔다 10분 잡으면 5분 안에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바로 물청소할 건지 바로 말지. 현장 없애 이렇게 네. 한. 그러려면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판단이 된 후에 그렇죠. 물청소하라고 지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분 안에 어떻게 현장의 물청소와 관련 현장에 대한 사진과 영상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증거물이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경찰이 다음 날 예.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대표 비서실로. 예. 현장의 여러 자료 사진들을 좀 달라. 달라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그 목에 칼을 맞을 당시 입고 있었던 셔츠도 예. 사실은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어요. 확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경찰이 당시에 부산대학교 병원 외상센터에 들어와 있었어요. 현장 예, 안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자를 확보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찾아준 겁니다. 그거를.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증거를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영상과 사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저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틀렸습니다. 네, 세 세 번째로 번째. 가겠습니다. 당시 고발인 측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직자가 현장 정리에 와서 요청했던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것도 저희가 현장에 그 당시에 경찰 그 공수 조사를 받았던 분들한테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예. 저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답니다. 아, 물청소 해달라고 요청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저 거짓말이네요. 그럼. 네, 완전히 저것도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자,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현장 문철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현장에 있던 그 관련 경찰 공무원들이 예. 진술했다라는 것을 또 이루 닫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경미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지시를 했는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현장 물청소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경미 경찰서장의 개인의 의도를 견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인의 생각이죠. 네네, 그 마음속을 어떻게 알 수? 경찰 말만 믿고 결론 네, 낸다고요? 확인되지 않는 그 의도는 파악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관련 경찰 공무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네.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래도 공수처니까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사실은 황당해서 황당합니다. 그 뒤를 추적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는 예. 담당 검사가 주임 검사가 있는데 예.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2부에 예. 이제 배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 수사 2부에 송창진 부장. 예, 담당 검사가 바로 송창진 부장검사입니다. 네. 이제 그 사람 지금 최근에도 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예. 그 사람 이종호를 변호해서 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제 변호를 했던 이런 사람으로서 공수처에서 일을 하다가 예. 사실은 지난번 최혜병 특검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이제 예.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 이력이 어떤지를 저희가 쭉 살펴봤더니 예전에 윤석열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같이 수사하던 수사를 사람. 했고 네. 또 대구의 특수부에서 특수부 검사를 같이 또 근무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구에서도 인연이 네, 있네요. 윤석열이 직계 라인인 겁니다. 네. 그럼 이 사람이 2023년도에 공수처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왜 이 사람이 공수처를 들어오게 됐을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을 놓고 보면 사실상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누군가 하나 파견 나갔다 이렇게 네, 의심이 네, 될 그런 수도 의심을 있네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는 겁니다. 예. 특검 그 해병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제 위증을 했고 예.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2부에서 사실 사건을 지휘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 역사에 남을 큰 범죄였습니다. 정치 테러 사건이었는데 일반 사건도 물청소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건도 물청소하면 난리 날 텐데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수사를 안 했습니다.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왜 공수처는 여기까지 왔을까요? 친윤 라인들 어마무시합니다. 무섭네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충식 씨의 메모에 손목사 아산배방 부동산 7억 원이란 그런 그 수첩 내용이 있습니다. 손목사는 세계력교회 손목사입니다. 손목사의 세계력교회 신자 한 명이 김진성을 그 사건 현장 부근까지 태워다 줬어요. 가덕도 사건 현장에 가셨으니까 아시다시피 부산과 창원에서 매우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누구를 태워줬다?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김진성이 그 테러 사건 전날 밤에 가덕도 행정복지복합센터에 예, 이제 갑니다. 예, 만약에 범행을 꿈꿨던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예. 범행 현장으로 전날 밤에 가서 먼저 사전 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가지 않고 예, 가덕도 행정복지센터로 먼저 갑니다. 예. 택시를 타고 예, 택시를 탔기 때문에 현장으로 바로 갈 수도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로 가지 않고 거기 갑니다. 근데 거기서 벤츠 차주를 만납니다. 예. 근데 그 벤츠 차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로교회 신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렇죠. 근데 벤츠 차주가 이 사람을 숙소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 왜 그 사람을 차로 태워다 줍니까? 아니 그런데 네.
이런 엄청난 정치 테러 사건인데 그 전날 만났다. 태워다 줬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음. 세계로 교회의 신자이고 또 세계로 교회는 이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는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곳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혐의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죠. 배우일 수 있지요. 제가 경찰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세계로 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 어쨌든 부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예. 하는 의혹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산 배방으로 당시에 제가 쫓아갔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안 하더라고요. 이거 크고 중요한데 그 배우 그리고 태극기 세력 계속 그 세계로 교회 다 배우 세력이 보이는데 수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열린 공감 TV인가요? 네. 거기에 그 메모장. 메모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손 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네. 그래서 사실은 섬찟한 이야기 그렇죠. 아닙니까? 예. 특히 이 배방읍 같은 경우에는 예. 김진성이 부동산으로 중개업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예. 공간 아닙니까? 예. 네. 제가 아산 배방 부동산 현장을 갔습니다. 아, 네, 일단 그거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살인 미수범을 쫓아간 그 영상인데요. 작년 영상입니다. 가볼까요? 감기 걸리셨네요, 위원장님. 자, 저희가 다시 아산 현장으로 갑니다. 사실 김진성 씨의 집이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옆에 제가 알바끼 하려고 했었거든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서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 가기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디 있어서 저기 나무는 여기 저 있겠지. 뒤쪽이야. 아 여기다. 저 뒤쪽. 아 왼쪽으로 돌아가면 여기 같아요. 조금만 자, 더. 저기가 김진성 씨의 사무실입니다.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사무실 철거됐습니다. 다 철거됐는데 철거 현장에서 태극기 집회 관련된 많은 물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게 칼자국입니다. 김진성 씨가 벽에다 찌른 연습을 했어요. 아까 제가 의문을 품었던 부분들. 네네. 혼자서 연습했습니다. 목 주위를 한 번에 찌르겠다고 목 부위만큼 거기를 계속 찌릅니다. 신범이네. 네. 근데 조력자분은 저기서 뭐 맨날 고스톱도 치고 같이 밥도 먹고 하셨던 분인데 뭐 또 자기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믿을 몰랐다고 수는 하는 게 없지만. 진짜 몰랐는지. 저 나무가 그 문재인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목도리를 쌓아놓고 저기를 찔렀어요. 칼로 엄청 찔렀어. 네. 목만 노렸어, 목만. 어떻게 진짜 김진성이 왜 내가 이런 정치 테러를 했는지 자기도 정치 테러라고 해요. 네. 이재명을 없애야 된다.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기독교 세력 자유마을 그러면서 태극기 세력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영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가 조금 있습니까? 근데 그 자기가 최후 진술에서 제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 감옥에 있는 옆 사람한테 말을 해서 김진성한테 내가 보낼 테니까 답장 좀 해. 그래서 당신 왜 그랬어? 왜 죽이려고 했어? 했더니 이건 명백한 정치 테러고 내가 이재명을 없애려고 했다. 이건 정치적 사명, 신념이다. 기독교 세력이 나라를 지켜야 되면서 태극기, 자유마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명백한 정치 테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도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배우가 있었고 근데 배우 세력을 안 합니다. 저기 볼까요?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 개의 자익 패거리를 없애려면은 기독교 주도의 자유마을 주민들이 재결 집회해야 된다. 순수 자유인들이 적극 자유인들은 여기서 태극기 집회, 그 태극기 자유마을 그 정광훈 목사 세력입니다. 기독교적 순교 정신, 저 붉은 무리를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내가 정치 테러를 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장도 있습니까? 다른 글도? 자. 천우신조로 얻은 역사 발전의 이 기회를 흉악한 놈에게 이 이재명에게 정권을 가로채어 영육해 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미 호흡을 계속하기 위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붉은 민주당 공천을 통해 사악하고 국익을 배반하면서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깜방 공천, 해외덮이 공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놈의 의지가 강고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자, 명분은 더 강화됐다. 놈이 방탄을 직간접으로 수렴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서 저 사람을 끝장내야 된다. 이게 태극기 세력들이 하던 얘기예요. 하던 얘기에 지금 전염이 됐는지 혼자서 생각했는지 누군가. 사실은 저거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 있었죠. 네. 김건희, 윤석열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네. 하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전광훈 여기 세계로 최종적으로 그 두 사람은 계엄과 내란을 선택을 한 거죠. 네. 하지만 그 과정에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했을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밝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수사를 해봐야.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네. 김상민이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역할을 했죠. 그렇지. 그리고 송창진도 사실은 이 사건을 왜곡하고 교란시키는 역할을 했죠.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김건희. 김건희 아닙니까? 김건희. 너무 사실 섬찟한 일입니다. 자, 예. 김충식, 김상민, 김충식, 김건희 다 연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 국정원이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한 여러 제보들도 받고 예. 제보자들의 신변도 보호해주고 예. 필요한 포상도 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전면적인 재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건이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면적인 재수사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여러의 뭐 지금 뭐 내란 특검에 연계해서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설 특검을 통해서 예. 이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수사 그리고 책임 있는 수사를 좀 하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천준호 의원과 주 기자님이 이 사건 계속 해주세요. 지켜볼게요. 얘기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건은 주 기자님이 끝까지 좀 추적해 주세요. 제가 김진성 씨 재판도 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계속 편지를 써서 왕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취재했는데 저 편지를 가져다가 보도를 했는데 MBC도 보도는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제일 먼저 전화 왔어요. 그런데 국내 언론사는 연락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저희 기사를 받아 쓰는 언론사는 몇 군데 있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그냥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근현대 사회에서 네. 이와 같은 정치 테러 사건의 배후가 제대로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정치 테러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엔 그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로교회 소년부 목사가 이재명 끝났다 그렇게 계속 외쳤지 않습니까? 엄청 떠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만 받았는지 몰라. 진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수사해야죠. 옳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상설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극우 세력, 정치 테러 엄벌해야 됩니다. 지금 극우 세력들이 더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끝내야 된다고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군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극악해지는 이 테러리즘에서 맞서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끝까지 가서 혼내주십시오. 의원님 얘기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창진 검사 아직도 공수처에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옷을 벗고요. 지금 최해병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도 천준호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이재명의 달려가겠습니다. 시간 책을 제가 출간을 했는데요. 네. 많이 잘 팔린다면서요? 네. 네. 베스트셀러입니다. 국민 도구 이재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비서실장으로 천준호가 가장 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보고 이렇게 정리한 글입니다. 담담하게 정리했는데 매우 재밌는 내용, 매우 알찬 내용이 있으니 보시죠. 자, 일이 갈 때까지 사야 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준호였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